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시민석 기자입니다. 오늘도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트롯2 이번에는 6회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살짝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려서 많은 분들이 이루신문의 정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들어보면 여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야당을 지지하는 신문 아니냐,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당을 지지하는 신문 아니냐, 양쪽에서 이걸 다 먹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루신문의 정치색이 있다면 주로 여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쓰죠. 근데 이게 한쪽에서만 계속 여당이 되면 모르겠는데 계속 바뀌니까 여당이, 그러니까 진보적인 여당일 때는 진보를 공격하는 기사를 많이 쓰고 보수가 여당일 때는 보수를 공격하는 기사를 많이 쓰고,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저희 방송이 약간 불타는 트롯맨에 더 우호적인 거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있어서, 역시 같은 논조입니다. 이러신 분은 현재 1등이 어느 프로그램이죠? 미스터트롯2죠. 그럼 미스터트롯2에 비판적이고 불타는 트롯맨을 응원하는, 만약에 뭐 1, 2가 바뀐다, 그럼 갑자기 미스터트롯2를 굉장히 응원하는 내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또 이제 뭐 저는 양 프로그램의 제작진도 아니고 두 방송사와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보는 재미, 평하는 재미가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프로그램의 격차가 좁아질수록 내지는 막 크로스가 일어나거나 하는 게 훨씬 재미있겠죠. 그쪽에 약간 포커스를 둔 리뷰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그래서 불타는 트롯맨 편을 좀 들어볼까. 불타는 트롯맨이 5회에서 시청률이 부쩍 올라가지고 14.3을 기록했죠. 2.1%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제 확실한 상승세를 탄 거 아니냐. 이제 그 5회에서는 7%까지 시청률 격차가 줄어들었어가지고 만약 6회에서 5%포인트까지 줄어들면 정말 재밌어지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불타는 트롯맨은 6회에서 14.1%, 0.2%포인트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반면 미스터트롯2는 0.5%포인트가 더 상승하면서 격차가 이제 7%포인트에서 7.7%까지 벌어져 버렸어요. 왜 불타는 트롯맨은 6회에서 시청률이 오히려 꺾였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서 봐야 될 건 이 불타는 트롯맨만의 사정이 아니라 이날이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 1월 24일. 시간대는 저녁 9시 10분, 소위 말하는 프라임 시간대. 연휴 때 프라임 시간대에는 대부분의 방송사가 다 쟁쟁한 프로그램을 배치를 하죠. 평소 화요일에는 5%를 넘는 시청률을 가진 프로그램이 KBS 뉴스9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월 24일에는 이날도 KBS 뉴스가 거의 한 10% 가까이 시청률이 나왔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SBS 설 특집 영화로 마련한 범죄도시2가 무려 12.6%의 시청률을 기록했죠. 그리고 JTBC 설 특선 영화 마녀 파트 2도 5%를 찍었어요. 이 외에도 MBC에서는 인생을 아름다워 최근에 개봉해서 지금 이제 막 VOD 시장에 나온 영화인데 틀었고, 그 다음에 KBS에서는 발신제한을 틀었죠. 이렇게 뭐 방송사분들마다 다 그 시간대에 최근에 개봉한 주요 영화를 틀면서 거기를 시청률이 뭐 거의 한 20% 넘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시청률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트롯 오디션 보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본다. 평소에 트롯 안 보던 젊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지 그 시청자층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또 하나 숨겨져 있는 복병이 있었어요. 원래 화요일 저녁 시간대의 주인공은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였어요. 꾸준히 5%, 6%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같은 시간대에 불타는 트롯맨이 들어오면서 시청률이 확 꺾였죠. 불타는 트롯맨 첫 회 방송했던 12월 20일 날 4% 기록했고, 그 다음에 3.7, 3.3, 3.1 계속 화요일은 밤이 좋아가 하락을 했어요. 그만큼 불타는 트롯맨은 상승을 했죠. 왜냐면 화요일은 밤이 좋아와 불타는 트롯맨은 둘 다 트롯 예능을 좋아하는 고정 시청자층을 나눠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였는데, 문제는 1월 24일에는 화요일은 밤이 좋아가 0.7%포인트 상승해가지고 3.8%를 찍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날 화요일은 밤이 좋아가 설 특집 한가족 대잔치를 준비했는데 김호중이 출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호중 팬덤이신 분들이 평소에는 불타는 트롯맨을 보다가 우리 김호중 나온다 해가지고 채널을 돌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쟁쟁한 영화들이 대거 같은 시간대에 타 방송사에서 나오고 있고, 게다가 김호중이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연했고, 이런 악재들을 감안하면 0.2%포인트 하락은 오히려 불타는 트롯맨이 시청률이 올랐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게 방송 관계자들의 뭐 공통된 견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0.2% 정도면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이 많은데 이 얘기는 뭐냐면 7회에서 불타는 토너맨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그런 어떤 뭔가 원동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저는 뭐 여전히 뭐 미스터 트롯 TV조선에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불타는 토너맨과 미스터 트롯 2의 시청률 격차가 한 5%포인트까지 좁혀지면 이제 정말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타는 토너맨 입장에서는 골든크로스, 미스터 트롯 2 입장에서는 데드크로스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이 격차가 5%포인트까지 좁혀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7회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미스터 트롯 2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은 높아요. 처음부터 20%대로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승세가 되게 밋밋해요. 눈길을 끄는 게 2회부터 4회까지 3회 동안 시청률이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고작 0.1%포인트 올랐어요. 그 얘기 뭐냐면 2회, 3회, 4회는 시청률이 그냥 그대로였다는 의미예요. 근데 5회가 될 때 0.4%포인트가 올랐고 이번에 이제 6회를 하면서는 다시 또 0.5%포인트가 올랐거든요. 0.1 수준 내지는 동결이었던 게 0.4, 0.5. 분명한 건 미스터 트롯2가 상승세를 탔다. 근데 아직은 너무 미비하다라는 게 한계죠. 왜냐하면 TV조선에서 과거에 했던 미스터 트롯 1 같은 경우에는 6회에서 벌써 27.5%를 찍었어요. 미스터 트롯 2도 6회에서는 벌써 27%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아직도 미스터 트롯 2는 5%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미스터 트롯 2가 첫 회에서 20% 넘겼을 때는 이거 이대로 가면 40까지 가능하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이러다가 30도 못 찍는 거 아니야? 라는 아직도 22%대이기 때문에 30도 지금 버거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반등이 필요하긴 하죠. 그나마 좀 눈길을 끄는 건 저희도 이 프로그램에서 뭐 황룡웅, 애녹 뭐 이런 불타는 트롯맨 참가자들 이야기는 몇 명 했었는데 미스터 트로트는 좀 박재현이 약간 초반에 공중성 시비에 휘말린 약간 악재죠. 그 얘기 말고 별 리가 없었는데 이제 서서히 팬덤을 형성하는 참가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미스터 트롯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선이 시작한 다음에 매주 그 주차별 온라인 응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3주차 때 결과를 보면 1위가 김용필 씨가 올라갔어요. 뭐 붙여진 별명이 48세 마성의 중년. 좀 다른 참가자들 요즘 뭐 20대 참가자들도 많은데 나이가 꽤 있는 중년인데 굉장히 저는 약간 좀 느끼하나 오글거리나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이게 여심을 아주 제대로 저격하면서 굉장히 요즘 인기를 끌면서 예심에서는 박지현 씨가 진의 자리에 오르고 가장 눈길을 끌었다면 본선에서는 지금까지는 김용필 씨가 굉장히 좀 눈길을 끌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또 한 명 빠질 수 없는 사람은 1주차, 2주차에서 계속 1위에 올랐던 박서진 씨도 눈길을 끌고 있죠. 이번에 이제 그 김용필 씨한테 밀리면서 2위가 되긴 했는데 원래 우리한테 박서진 씨는 장구 치는 트롯 가수로 유명했는데 장구를 내려놓고 변신하는 거에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이죠. 그래서 계속 1위 했던 박서진 씨가 2위, 그리고 이제 김용필 씨가 이번에 1위에 올랐고 3위는 정통 트롯 끝판왕이라 불리는 진혜성 씨가 자리했어요. 진혜성 씨도 5위까지 내려갔다가 좀 3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같은 우승부 출신이었던 재하와의 데스매치에서 승리한 게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분이 1, 2, 3위를 기록하고 있고 4위는 이제 고작 10살인데 저런 감성 거인이 있나 싶은 황민호 군, 그리고 5위는 굉장히 파워풀한 고음을 보이면서도 감정 처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안성훈, 6위는 아까 얘기했던 예심에서도 진에 올랐던 박지연, 그리고 7위는 관록이 돋보이는 우승부 출신 나상도, 이렇게 7명이 그 탑7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보면 이제 진혜성이나 나상도 같은 경우에는 우승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미 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팬덤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박서진과 안성훈 같은 경우에는 현역부인데 현역부란 얘기는 현역 가수라는 의미죠. 굉장히 무명 시절이 오래된 현역 가수들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실력은 검증이 되어 있고 팬덤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4명 정도가 기존에 갖고 있던 팬덤에 점점 살을 붙이면서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고 예심에서 돋보였던 박지현 씨나 지금 본선에도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는 김용필 씨나 이런 분들도 좀 팬덤이 막 형성되고 있고 근데 보면 기존 팬덤이 있던 가수들보다 새롭게 떠오르는 가수들이 더 훨씬 팬덤 형성이 좀 확 눈에 보이게 잘 된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10살 감성거인 황민호 군도 있고 이런 이제 출연자들이 한 명 한 명 눈에 띄면서 그 팬덤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미스터 트롯2도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0.4, 0.5%포인트에는 만족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7에서 좀 의미가 있는 상승세, 그러니까 뭐 최소 1%포인트 이상 내지는 2, 3%포인트 상승을 훅 하면 30%를 바라보며 돌진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전히 이렇게 밋밋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불타는 트롯맨이 확 치고 올라오면 정말 시청률 격차가 5%포인트로 확 좁아지는 재미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두 프로그램의 경쟁의 가장 주된 포인트는 7회, 8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13회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0회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딱 승부가 날 것 같거든요. 이대로 미스터 트로트가 계속 앞서가느냐, 불타는 트롯맨이 따라갈 수 있고 역전을 바라볼 수 있느냐가 아마 7회, 8회 정도 보면 좀 가늠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좀 그렇게 재미난 포인트를 보시면서 7회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수면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